네, 26일 코스피가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서 1% 가까이 상승하면서 4거래일 만에 3,21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31.43포인트 0.99% 상승하면서 3,217.5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 20일 기록했던 3,220선을 바짝 다가섰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전거래일 대비 3.24포인트 0.32% 상승하면서 1,03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3,908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460억 원, 개인은 3,346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78억 원, 개인이 581억 원을 각각 순매수했고요. 외국인은 45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가 0.8%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SK하이닉스는 0.7% 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네이버가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LG화학이 1% 이상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 SDI도 2.8% 강세를 보여줬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8% 올랐습니다. 그밖에 카카오, 현대차가 각각 0.4%, 0.2% 올랐고요. 반면에 셀트리온은 1%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운수창고 업종이 4.7% 올랐고요. 금융업과 보험업종이 각각 2%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밖에 건설업, 섬유, 의복, 철강금속, 증권, 유통 섹터가 상승했고요. 반면에 종이목재, 의약품 섹터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약세를 나타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펄어비스도 1.7%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카카오게임도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이 3.5% 상승했고요. 그밖에 HLB도 5%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SK머티리얼즈가 2% 이상 올랐고요. CJ ENM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0.3% 떨어졌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4원 60전 떨어지면서 달러당 1,113원 20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그리고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간밤 뉴욕 증시 먼저 좀 확인해 볼게요. 일단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소폭 떨어졌고 특히 나스닥이 좀 많이 올랐는데 주요 기업들 지금 실적이 이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특히나 테슬라가 장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제 그 첫 번째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실적 시즌이 이번 주에 쭉 몰려 있는데요.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계속 좀 그 이후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테슬라가 어제 헤드라인 넘버들은 되게 좋은 수치들을 많이 발표해줘서 시장 특히 나스닥 상승에 상당히 큰 도움을 줬는데 문제는 지금 그러니까 시간 외 거래에서는 마이너스 2.4%까지 많이 빠졌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를 보면은 내용이 생각보다는 좋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 그러니까 EPS가 원래 80센트 정도 생각을 했는데 90센트 나와서 좋았는데 네. 문제는 순이익이 잘 나왔던 가장 큰 이유가 그러니까 그 이익이 많이 자체 자동차를 많이 팔아서 이익을 많이 냈다기보다는 네네. 기본적으로 규제 크레딧이라고 그래갖고 예. 소위 이제 탄소 배출권 같은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것이 예상보다 많이 올라와서 그다음에 순이익이 좀 추가로 늘은 측면이 있고요. 오히려 그 미국 내에서 그 전기차 1분기 그 소위 시장 점유율은 70%로 전년 동기 82%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었고 ASP 지금 고급 차종 그러니까 테슬라 S 모델보다는 모델 3가 많이 팔리면서 ASP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큰 그림에서는 테슬라에 기대했던 저희 이제 ASP도 늘어나고 마진도 ASP라고 하면 평균 판매 가격, 단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상값보다 보급용 차량이 많이 팔리면서 전반적으로 평균 판매 단가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마진이 떨어질 수밖에 예. 없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시간 외에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그런 측면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좀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떨어진 게 아니라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조금 앞으로가 약간은 걱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 봐요. 맞습니다. 결국은 그 전에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대표하고 예. 주도까지 해왔었는데 이제는 완성차 업체들 기존에 네. 뭐 그러니까 독일 업체들이나 한국
국내 업체들이 강하게 전기차 매출을 일으키면서 아. 테슬라의 그러한 그 아성을 잠식해 들어가는 것들이 예. 눈에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테슬라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빠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가 또 간밤에 많이 올라고 비트코인이 지금 5만 불이 회복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팔아서 또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지금 변동성이 가장 예. 큰 지금 자산 중에 하나고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자산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네. 앞으로 변동성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 포인트는 규제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미국 정부 자체가 공식적인 규제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죠.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 측면에서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비트코인 투자자들, 그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그러한 변동성에 상당히 좀 조심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4월 달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뭔가 횡보장세였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뭐 미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다가 뭐 상승 모멘텀이 좀 다소 부족한 모습이었거든요. 예, 근데 원래 그 4월이 전통적으로 그 월별로는 가장 좋은 그 예.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4월 달이 가장 좋은 수익률을 냈던 월별로는 그런데 이것이 이번 4월에도 그대로 증명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예. 드리고요. 이제 그게 이제 1, 4분기 실적이 좋은 것들이 4월에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상당히 고생을 좀 마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4월 들어서 미국 S&P 500이나 한국 코스피나 나스닥이나 코스닥이나 다 우상향으로 해서 거의 이제 이번 주까지 하면 4월이 마감되는데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경제 지표도 상당히 양호했고 기업 실적도 지금 서프라이즈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4월에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센터장님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역시 4월 수출도 굉장히 양호했던 걸로 나타났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10일, 20일 한 달이 발표되는데 20일이 지난주에 네.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역대 최고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보시면은 지금 헤드라인은 45.4%, 상당히 높은 엄청난 성장률을 좀 보이고 있고 지금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도 36%나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의 이제 주력인 반도체, 승용차, 석유 제품,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부품 고루 다 상당히 상당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지역 측면으로도 중국, 미국, 유럽, 베트남 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예. 상황이 되고 있고 물론 이게 작년에 기저효과가 있었는 걸 감안하더라도 그걸 빼더라도 이게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전문가들이 다 같이 분석을 하는 측면에서는 한국 코스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펀더멘탈이 견고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리스크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세 특히 인도에서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걱정이 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1월 초에 가장 많이 늘었을 때가 이제 일평균 한 2, 3만 정도 됐었는데 지금 그것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다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최근 들어서 80만 대가 지금 넘어갔습니다. 하루에 80만 명이 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가장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 아시아권이고 대륙별로 아시안에서도 보면은 인도가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 인도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등하고 있고 전 세계 GDP 중에서 한 7위 정도를 차지하는 인도 경제이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호가로 봤을 때 양시장 일단 강보합권 예상이 됩니다. 저희 잠시 후 또 동시호가 상황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선상 전문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 상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예상 체결지수로 보자면 코스피와 코스닥 일제히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가 소폭 상승해 3,222선에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코스닥 역시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0.16% 오른 1,031포인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간밤에 뉴욕 증시가 주요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국내 증시는 일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소폭 하락하며 83,200원에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전문가 연결해서 3분 전략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상 전문가 전화로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가 이 주요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는 소폭 하락했고 나스닥과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국내 증시가 3,200선을 회복한 상황에서 오늘 장도 이런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장 양시장 모두 좀 강세를 마감을 했고요. 미장은 이제 다우는 소폭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좀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빅테크주들 강세가 좀 미지장에서 좀 두드려졌는데요. 우리 장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들이 한 3,900억 정도 이제 순매수를 좀 가담을 해주면서 시세 탄력을 조금 그래도 좀 뒷받침해주는 그런 양상을 좀 보였기 때문에 오늘도 크게 큰 폭으로 이렇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은 이제 아직까지는 상방으로 좀 방향을 잡고 계속 가도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 차별화가 심하기 때문에 미장이 이제 나스닥이 좀 강세를 보였던 부분은 이제 빅테크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나 그다음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이쪽에 좀 관심을 두셔도 될 것 같고 또 어제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계속 지금 확진자 추이는 조금 주춤했지만은 대폭적으로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진단 키트주들의 이제 수요가 계속 느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제도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진단 키트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쪽은 아마 이번 주까지 계속 순환이 될 것 같아요. 당장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대폭 감소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제 백신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화이자 관련 이제 접종 이제 더 추가로 이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어제는 또 화이자 관련주들도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심은 이제 2차 전지나 그다음 이제 반도체, 그다음 이제 제약바이오 이쪽을 계속 관심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업종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예, 시장은 계속 상방을 유지를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수급상에서는 지금 크게 문제가 될 게 없기 때문에 상방 잡고 이번 주 매매나 투자 전략 잡으시고 종목별 차별화가 크기 때문에 일단 테마성은 계속 이제 진단 키트나 제약 바이오 쪽 그다음 이제 비트코인이 이달에 좀 많이 심하게 폭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이번 주에 좀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테마성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좀 이번 주에도 관심을 두고 챙겨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실적 시즌이 아직까지는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으면서 상당히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매력이 큰 업종들 어제 또 얘기를 했죠 제가 보험이나 금융, 증권주들 이런 쪽은 계속 관심을 두시면서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선상 전문가였습니다. 잠시 전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전분기보다 1.6%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은영입니다. 네,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여파의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이제 하반기 플러스로 반등을 했는데 이런 성장세가 또 이어지고 있네요.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GDP는 전분기와 비교해 1.6%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1분기와 2분기 마이너스를 이어가다 3분기 2.1%, 4분기 1.2% 상승한 바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모두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제조업의 경우 컴퓨터와 전자기기, 기계 등을 중심으로 2.8% 증가했고 서비스업은 도소매와 숙박, 음식업 등이 늘어 0.8% 증가했습니다. 또 그동안 부진했던 민간 소비도 거리두기 완화 영향 등으로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민간 소비는 승용차와 가전제품 등의 내구재, 식료품 등의 비내구재 등이 늘면서 1.1% 증가했고 정부 소비는 1.7%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가 6.6% 늘었고 수출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9% 증가했습니다. 네. 자, 이번 성장률 지표를 두고 정부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고 있죠. 네, 기획재정부는 국제기구와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전망치를 훨씬 뛰어넘은 실적이라며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규모 10위권 내 선진국 중에서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른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기 개선 흐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초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장 경로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제 3,220선이 회복이 됐습니다. 나흘 만에 회복이 됐고요. 오늘 보시다시피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0.2% 오름세가 예상이 되면서 3,224포인트 지금 출발 예상지수 기록되고 있고요.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이 됩니다. 1,030포인트 출발 예상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3% 내림세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다시 사흘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예상 체결가 83,2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1.5% 오늘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133,500원. 자, 이 가운데 네이버가 강보합권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378,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LG화학이 0.7% 오름세 예상이 되면서 예상 체결가 89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부 바이오 종목 그리고 보험주의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어제도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오늘장에서도 지금 3% 넘는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바이오 섹터의 대장주로 급부상하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 오늘 예상 체결가 15만 8,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라는 점 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간의 키 맞추기 현상들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보험주 내에서는 삼성생명 어제도 3% 강세를 보여줬었고요. 오늘도 역시 지금 3% 넘는 상승세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87,90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또 금융주의 강세도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KB금융, 신한지주가 각각 0.7%, 0.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금융지주가 오늘 또 2%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43,8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신한지주도 상승 출발 예상이 됩니다. 증권주 내에서는 하나투자증권이 2%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상 체결가 5,35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해운주 흐름도 좋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추가적인 상승세가 예상이 됩니다. 대한해운 어제 6% 강세에 이어서 오늘 또 2.4%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3,38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HMM이 어제도 10% 가까이 급등을 했었죠. 오늘 추가적으로 4% 오름세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37,65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펜오션도 역시 2% 넘는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어제도 이미 6%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좀 확인을 해볼게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좀 희비가 많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가 약세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3% 내림세가 예상이 됩니다. 자, 이 가운데 에코프로비엠 어제도 좀 올랐었고 오늘 또 소폭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시젠과 알테오젠은 오늘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CJENM은 강보합권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코스닥 쪽에서는 시가총액 상위권 내 종목이 어떤 뚜렷한 방향을 잡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횡보 구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제 개장까지 한 3분가량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또 체크 포인트를 좀 짚어보도록 하죠. 앞서서 저희가 인도에서의 그 코로나 상황을 좀 짚어봤는데 그러면 이게 세계 경제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확산이 심했을 때 예. 전 세계적으로 락다운에 들어가면서 경제가 역성장하는 그러한 그 안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전고점을 뚫고 지금 일평균 확진자가 올라오기 때문에 걱정이 커지는데요. 다행스러운 거는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대륙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럽도 다시 4월 들어서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이나 뭐 남미는 좀 적어도 유지는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GDP로 가중 평균을 해서 그 소위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를 다시 재계산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1월 초를 100으로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저 밑에 GDP 가중평균 네네. 짙은 파란색 선은 지금 단순 그 확진자 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지금 GDP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전 세계의 그런 경제 대국들은 적어도 코로나가 잘 잡히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의 현재의 그런 단순한 헤드라인 숫자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덜 걱정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좀 시장을 출렁이게 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쪽에서는 그 자본 소득세율을 이제 고소득층에 한해서 2배가량 인상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럼 이거는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까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심리적 영향을 미칠 텐데 예. 기업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캐피탈 게인 텍스, 우리는 양도소득세라고 보통 얘기를 네. 하지요. 보시면 저 붉은색 선이 과거에 소위 그 양도소득세 미국을 인상한 시기고요. 저기에 그 녹색 선이 인하했던 시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인상을 했던 80년대 이후에 놓고 보시면 오히려 그 S&P 500 지수 자체는 우상향을 계속 유지했다라는 거죠.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이익에 영향을 당장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수에는 큰 영향이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을 것이다. 이렇게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단기 충격은 좀 불가피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좀 그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했던 6개월 전과 후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보면은 예. 가장 큰 그러니까 사실은 지수도 6개월 전에 일부 빠졌다가 오히려 더 많이 올랐고요. 왼쪽 거고 밸류에이션도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주식 비중 자체도 더 늘어났고요. 결국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볼 수 있는데 다만 영향을 좀 받았던 거는 모멘텀 주식들의 모멘텀 팩터가 마이너스가 6개월 전에 상당히 심했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모멘텀 주식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주가가 그 시점에 가장 많이 네네. 올랐던 주식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개인한테 그 네. 소득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낸다면 어쩔 수 없이 그걸 미리 알겠습니다. 파는 그런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4월 27일 화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떨어졌고요. S&P 500 소폭 올랐고 이 가운데 나스닥이 많이 오르면서 종가 기준으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분기 순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앞서서 저희가 좀 내용면을 따져보기는 했습니다만 일단은 뭐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사상 최대라는 점에서 시장은 이제 호재로 인식이 되는 분위기였고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주요 기업들 실적도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경제 지표도 양호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코스피가 나흘 만에 3,220선이 회복이 됐죠. 자, 오늘은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출발 지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일단 강보합권이네요. 지금 3,222포인트. 어떤 뚜렷한 방향을 나타내기보다는 지금 보합권에서 횡보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03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0.3% 떨어지고 있고 SK하이닉스는 1% 이상 반등 중이네요. 13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는 보합입니다. 37만 7,500원이고 LG화학이 0.4% 올라가면서 88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호가의 흐름이 좋았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4% 가까이 올라갑니다. 사흘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15만 9천 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생명도 역시 많이 올라갑니다. 2.9% 상승으로 8만 7,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목별로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 위주로 매기가 쏠리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카카오도 올라갑니다. 0.8% 상승
상승 중이네요. 11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지금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도 빠르게 매수 주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철강주 보도록 하죠. 간밤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는데 포스코가 오늘 2% 강세입니다. 이미 지금 최근에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왔었고 오늘 나흘 연속 상승세 지금 37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뿐만 아니라 현대제철까지도 1% 이상 올라갑니다. 이 가운데 동국제강은 좀 쉬어가고 KG 동부제철이 0.5%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운주도 보도록 할게요. 어제 많이 올랐었고 오늘 추가적으로 올라가는데 일단 음봉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차익 실현 물량들이 그만큼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대한해운이 2.7% 상승 중입니다. 3,395원이고 HMM이 2% 상승 중 36,900원입니다. 자, 그리고 펜오션도 1.6% 올라갑니다. 7,550원에 거래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음봉이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함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뭐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종목별로 좀 희비가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 특히나 진단키트 관련주 내에서는요. 오늘 보시게 되면 수젠텍이 급등 중입니다. 이미 어제 상한가 기록이 됐었고 진단키트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는데 오늘도 15% 넘는 급등세입니다. 3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나노엔텍도 2% 강세입니다. 사실 진단키트 쪽에서는 시젠이 올라가다가 최근에 쉬어가면서 또 수젠텍 쪽으로 매기가 좀 쏠리고 있는 양상인데 시젠 오늘은 1% 약세입니다. 오늘 사흘 만에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뭐 무상증자 효과로 또 시젠 쪽에 매기가 쏠리면서 주가가 많이 급등한 바가 있었죠. 자,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홀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00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00억 원 안팎의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오늘 외국인이 전반적으로는 매도입니다만 전기전자와 철강, 금속에서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물량을 내놓고 있는 섹터는 운수장비인 것으로 나타나네요.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는 운수장비에서 지금 가장 많이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전기전자, 화학 그리고 운수장비에서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보셨다시피 업종별 흐름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오늘장에서는 지금 철강금속 섹터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요. 운수창고 역시 해운주가 있는 운수창고 섹터도 흐름이 좋습니다. 이 가운데 서비스업 섹터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수급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네요. 189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57억 원, 31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또 떨어집니다. 2원 70전 떨어진 1,110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센터장님 지금 보면 그 달러 인덱스보다도 뭐 원화라든지 위안화 대비로 달러가 굉장히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로 갔을 때 시장이 상당히 특히 한국 투자자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예상대로 다시 이제 단기 달러 강세가 마무리되고 원화 강세, 위안화 강세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통상은 위안화가 먼저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원화가 먼저 강세로 돌았고요. 보시면 저 파란색 선이 3월 8일을 고점으로 해서 다시 내려오는 거 원화가 강세로 반전했다 보실 수 있고 3월 말을 기준으로 이제 위안화도 다시 강세 반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달러의 강세 자체가 물론 이제 미국의 그 대규모 경기 부양책 때문에 그랬긴 했지만 여전히 달러의 그러한 각종 그런 악재들을 감안했을 때는 달러의 방향성 자체는 이제 아래로 보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중장기적으로는 달러 약세가 맞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단기적으로 또 이렇게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는 분명 다른 요인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단기 요인은 다 수급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그 소위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소위 그 달러의 순매수 포지션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의 차트를 보시면 지금 열려 있지만 1월 말을 바닥으로 해서 그 사이에 1년 내내 달러 포지션을 계속 매도해 오던 펀드 매니저들이 단기적으로 다시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그 많이 팔았던 거를 좀 채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히 3월 달 들어서부터는 다시 지금 꼬리를 내리면서 지금 밑으로 지금 내려오는 그런 차트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미국의 쌍둥이 적자, 재정 적자, 무역 적자가 지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이 확산되면서 다시 달러에 대한 포지션 자체는 좀 줄이는 방향으로 돌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간밤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또 철강 섹터 강세도 무관치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결국은 지금 상당히 지금 전에도 한번 봤던 차트인데 이제 철광석하고 이제 그다음에 비철 금속이 있습니다. 네. 철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앞두고 그 전부터 지금 이미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비철 금속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LM이라고 해서 런던 금속 거래소 지수인데요. 이제 6대 주요 금속으로 구성된 건데 대표적으로 알루미늄과 구리가 많이 차지합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 지난 30년 내 거의 최고점, 제가 전을 지금 현재 수준을 보시면은 거의 최고점에 근접한 정도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저희가 예상한 대로 우상향을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이제 같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특히나 중국 쪽에서 사실 이런 뭐 비철 금속도 그렇고 이런 철광석도 그렇고 중국 쪽의 수요에 따라 움직임이 많이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철광석이나 비철 금속이 분야별로는 다르지만 예. 절반이나 많이는 한 70%까지도 중국이 다 소화해냅니다. 근데 결국은 중국이 경제 성장을 어떤 식으로 운용하느냐에 포인트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저희가 계속 좀 우려해 오던 것들이 중국이 돈을 풀는 것을 조이기 시작하면 긴축으로 돌아서면 상당히로 전 세계적으로 부담이 될 거다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지금 방향성은 여전히 중국이 신용 성장 자체를 상당히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서서히 줄이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앞서 저희가 봤던 산업금속과 관련된 그런 수요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마이너스 효과가 있긴 한데요. 다만 구리 같은 것들은 구조적으로 전기차 같은 전기화가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도 상당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으나 극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럼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원자재 가격은 우상향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뭐 그런데 원자재뿐만이 아니라 간밤에 옥수수 가격도 많이 올랐고 대두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곡물 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2008년 이후에 에그플레이션, 예. 보통 이제 저 식량 인플레이션이나 부르는 것들이 이제 사실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가 열려 있지만 8년 내에 지금 그 곡물 그 지수 자체가 고점을 뚫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라니냐 현상 때문에 기후 변화 이슈 그렇죠. 때문에 예. 지금 작황이 안 좋아서 지금 이 우상향 수준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실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지금 먼 얘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코앞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는 어떤 영향을 국가별로 좀 다른 영향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학창 시절에 예. 엥겔 지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엔겔 지수, 예. 예, 다들 아실 겁니다. 결국은 자기가 소비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식료품 비용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느냐. 아무래도 저소득일수록 식료품 비용이 많이 차지합니다. 엔겔 지수가 높아지죠. 네, 맞습니다. 예. 결국은 지금 국가 단위로 지금 확장해 놓은 거고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X축 예. 가로축이 이제 소위 소득이고요. GDP고 세로축이 결국은 엔겔 지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소득이 많을수록 엔겔 지수가 낮은 거고요. 소득이 낮을수록 지금 케냐나 뭐 인도 지금 그다음에 짐바브웨 뭐 나이지리아 이런 데들은 상당히 높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네들 입장에서는 식량 지금 인플레이션 오는 것 자체가 생존의 이슈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사자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코로나 이슈뿐만 아니라 아사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먼 얘기 같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2008년, 2011년에 식량 폭동이 일어나면서 시리아 난민이 발생해갖고 결국은 유럽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리스크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식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이제 이쪽은 그 소위 그
그 곡물 관련된 주수 자체는 우상향하기 때문에 예. 그쪽으로서는 플러스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과 관련해서는 분명 큰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지역의 소위 근접해 있는 지역의 그러한 투자에 있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말씀드립니다. 인도 주변의 지역 같은 경우는 좀 GDP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북아프리카나 저희 중동 지역 부분은 또 다른 난민 사태도 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유럽 지역에 큰 영향을 다시 미칠 수도 있겠다. 아, 유럽까지도요.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까지도 리스크 차원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가 미국채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장기금리가 좀 안정되는 모습인데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난 한 달간 상대적으로 미국의 장기 금리가 안정을 시키면서 시장 상승에 큰 이제 지원을 해줬는데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겠다. 금리 상승한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면은 지금 세계 제조업 PMI가 짙은 파란색이고 저 지금 하늘색 선 자체가 미국의 10년물 금리입니다. 네네. 항상 같은 식으로 움직이다가 최근에 보시면은 금리의 상승이 상대적으로 덜 오르긴 올랐지만 제조업 PMI 지수가 오른 것보다는 덜 올랐습니다. 결국은 경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그것을 금리가 충분히 반영을 못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금리는 우상향으로 보시는 게 맞고 거기에 맞춰서 플레이를 하시는 게 맞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예, 결국 금리 명목 금리는 소위 실질 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의 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임금이고요. 이제 예. 결국은 임금이 어떻게 되느냐의 이슈가 결국은 장기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느냐 안 오느냐의 키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옅은색 파란색 선이 지금 미국의 비농업 단위 노동 비용의 증가율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작년 하반월 아까 서비스업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비농업이니까 비농업. 예. 농업을 제한 나머지. 제조업 서비스 예. 다 들어간다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미국의 임금이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소비자 물가가 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볼 수 있고요. 한 예로 이런 지금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맥도날드 예. 매장에서 예. 그 소위 이제 점원을 구하려고 네. 공고를 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에 응하기만 하면 50불을 주겠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만 5천을 이렇게 면접 비용으로 와. 그냥 지불하겠다. 뽑지도 않는데 예. 이런 식으로 할 만큼 미국의 구인난이 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것이 하반기로 내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금 상승발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충분히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시 한번 저희가 좀 화면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서비스업 쪽에서 구인난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거고 이러면은 노동자 입장에서 오히려 임금을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 지난 30년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사실은 지난 30년간 전 세계에 큰 고민을 안겨줬던 경제 불평등, 빈부격차 이걸 해소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임금 상승입니다. 그런데 임금 상승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긴 한데 이것이 지나치고 과해지면 경제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고요. 단계적으로는 지금 구인난이 가장 심각한 거는 제가 저기 하이라이트에는 레저 부분이나 접객 부분, 결국 대면 그 서비스를 해야 되는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이걸 기피하고 그분들이 지금 정부가 주는 지원금을 가지고 소위 이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이 주로 찾는 게 금융 부분이 워낙 좋다 보니까 금융 쪽으로 좀 옮기려고들 좀 계속 시도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시면 미국의 구인난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원자재 아까 저희가 봤던 산업금속도 오르고 곡물 가격도 올라가면서 원자재 비용이 올라가는 그런 걱정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임금까지 올라가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그 소위 기업 마진 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기업들 상대로 지금 서베이를 해놓은 결과인데, 그러니까 하늘색 선이 상승을 경험했느냐, 임금이나 원자재에서 이미 경험했다는 분들이 절반이 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상승을 추가적으로 더 예상하느냐,
다 절반이 넘고 임금이 가장 높습니다. 결국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자재 비용도 올라가지만 임금이 많이 올라간다는 것이 기업 경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걱정을 일으키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단순하게 보면 임금 상승이라는 것 자체가 가게 입장에서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니까 이게 소비가 증가되고 미국 경제에서 뭔가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분명히 리스크가 된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착한 인플레이션과 나쁜 인플레이션이 예,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2%에서 한 4% 전후의 인플레이션은 소위 착한 인플레이션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결국은 가처분 소득이 늘어서 소비를 일으키는 네. 좋은 순환인데 이것이 어느 순간 정점을 넘어가서 4%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시장 전체의 그러한 물가를 급등시키면서 비용 급등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제 60년대, 70년대 있었던 미국의 거의 그 인플레이션 쇼크를 일으키는 그런 소위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거고요. 예. 정확히 보시면 지금 그 미국의 단위 노동 비용이 이제 붉은색 선이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파란색 선인데 똑같이 움직이면서 80년대 정점일 때는 거의 15% 가까이도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오면 시장 전체나 경제가 마비되기 때문에 이전에 연준은 움직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뭐 지금 또 국가별로 GDP 성장률도 역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2분기 GDP가 역대 최고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세는 약간 그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증시 격언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다 알고 있는 좋은 뉴스는 더 이상 호재가 아니라는 거고요. 예. 지금 보시면 지금 점선이 그러니까 그 다이아몬드 표시가 컨센서스 분기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고 그거 저 하늘색 바는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겁니다. 높이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포인트는 뭐냐면 2분기가 정점을 이루고 그다음부터 꺾인다라는 거죠. 네. 결국 주식시장 자체는 2분기가 정점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다음에 시장이 반응할 거는 꺾이는 데 반응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지수 상승률이 예전만 못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에 FOMC 정례 회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결국 시장의 기대는 현재의 그런 수용적 태도,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자산 매입을 계속 해주고 기준금리 상승 시기도 아주 멀리 내놓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이제 다만 이제 걱정은 시장에서는 그걸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유는 아까 보신 대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너무 좋게 나오기 때문에 경기 과열을 우려해서 자산 매입 축소 시점을 좀 더 당길 수 있겠다라는 건데요. 제가 이걸 계속 서베이를 갖고 오면 올 때마다 이게 당겨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산 매입 축소 시점이요? 예, 그래서 예. 아마 한 달 전쯤에 제가 가져왔을 때는 올해 4분기쯤에 발표해서 예. 내년 1분기부터 자산 매입 축소를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지난주쯤에 블룸버그에서 서베이를 했던 결과는 이것이 당겨져서 4분기에 축소를 시작할 거고 그러니까 또 한 분기가 더 당겨졌죠. 예. 그러면 그것을 이번에는 계획을 미리 발표해 준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발표할 거냐가 포인트일 겁니다. 보시면 제가 우측에 지금 했지만 조기 경보는 언제 할 거냐? 시점은 대략 6월과 7월에 그 FOMC 미팅, 그다음에 6월이나 7월에 있을 그 제롬 파월 의장의 의회 반기 증언 아니면 뭐 마지막으로는 8월 말에 있을 그 잭슨 홀 미팅. 뭐 이런 시점 하에서 한 번 정도 발표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한 7월이나 8월경에 조기 공보를 하고 지금 컨센서스에 따르면 4분기 그러니까 한 10월 정도부터는 자산 축소가 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면 GDP는 2분기가 정점이고 이제 자산 매입 축소 시기는 한 4분기 정도로 예측이 된다라고 하면 3분기 정도에는 시장에 뭔가 좀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조기 경보 시점이 중요한데 예, 예. 이번에는 자산 매입 축소를 서프라이즈로 하지 않고 예. 미리 알려준다고 했는데 그거 시점이 6월부터 이제 한 8월 사이인데 제 생각에는 7월이나 8월경 정도의 그러한 그 힌트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힌트를 주기 시작하면 시장은 반응할 가능성이 네. 있고 그것은 일정 일시 정도로 이제 지수 하락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하는데 좀 부담을 느끼나 봐요. 그런 관련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미국에서 그 소위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신용으로 빚내서 비투하는 것들이 일정 부분 지수 조정에 조기 시그널, 조기 예. 경보를 알릴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요. 보통 이제 빚내서 투자하는 것들이 정점을 이루고
정점을 이루는 것이 보통 이제 38%가 넘어가는 겁니다.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대략 2000년도에는 한 6개월 추가 상승하다 멈추고 이제 조정을 받았고요. 2007년도에는 한 5개월 정도, 4.5개월 정도 추가 상승하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전고점을 뚫고 이제 한 3개월 연속 지금 신용 증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번에도 과거의 경험이 반복된다면 조만간 이제 몇 달 안에 결국은 시장에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 시그널이 있어서 앞서의 그러한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 시점과 이것을 연결해 보신다면 대략적으로 지금부터는 너무 강한 배팅보다는 현금 비중을 일정으로 가져가시면서 조정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다 뭔가 말씀드립니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또 전략까지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어제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었죠. 어떤 종목들을 주로 샀는지 확인해 볼게요. 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 HMM, 삼성, SDR, 한국조선해양, 신한지주 샀는데 오늘 해운주름 좋고요. 또 금융주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카카오, 한국금융지주, SO일, SK이노베이션, 현대미포조선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카카오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있고요. 한국금융지주도 상승 중입니다. SO일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소폭 올라가고 있죠. 자,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LG전자, SO일, 현대글로비스, 한국조선해양, SK이노베이션입니다. 오늘 SO일, SK이노베이션 올라가고요. 그밖에 LG화학, 솔루스 첨단소재, 현대건설, 현대중공업지주도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LG화학, 솔루스 첨단소재 상승 중이네요. 지금 시각 9시 23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가 지금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3,214포인트고 코스닥은 지금 0.38% 내림세입니다. 1,026포인트입니다. 오늘 4월 27일 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